자, 이번에 볼 녀석은 갑민가라고 하는 고전시가 8번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도 역시 전문 볼 건데, 이 녀석은 우리 앞에 지난주에 우리 만원사 한 작품으로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치? 그거에 비하면 장난이에요. 전문이라봐서 조금만 생략된 부분 보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 뭐야. 수요 특강에 어디 보자. 보기에서 먼저 따로 읽어야 될 녀석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일단은 작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의 특이성이 좀 있는데요. 제목이 이런 뜻이에요. 감미라고 하는 건 갑산에 살고 있는 백성의 노래라는 뜻이야. 근데 요새 이 갑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이거 작년 기출이라서 좀 할 말은 없겠네. 삼수갑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삼수갑산. 처음 듣는 말인가? 이 삼수갑산은 물을 3번 건너고, 얘들아 갑이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우리 갑질할 때 그 갑 맞습니다. 최고로 높은, 최고로 고난에 차 있는 이런 식의 산이라고 해서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무조건 높아서 산이 빡센 게 아니라 오늘 말 되게 꼬이네.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험준한 산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갑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유배지로 많이 사용되던 장소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래서 삼수갑산 하면 어떤 민과의 거리감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장소라고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갑산이 지금 이 작품에서는 누구의 노래가 포인트라는 거야? 백성의 노래가 더 포인트라는 거야. 즉 유배지로 쓸 만큼 험준한 동네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는데 작품의 주제가 사전성어로 우리가 가렴주구라고 하지. 포악한 특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가사 작품들이랑 궤적이 다르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사 작품들 가만히 생각해봐. 대부분 이제 양반들에 의해서 창제됐잖아, 그치? 그리고 보통 뭘 노래했었지? 우리 삼위일국 같은 작품을 봤을 때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그치? 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 작품으로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안민가만 해도 유배가사라고 해서 어쨌든 양반이 자기가 잘못해서 유배를 가는 바람에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었잖아, 맞지? 근데 이 작품은 아예 결이 달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야. 즉 이제 서술의 대상이 조금 넓어지는 차원도 될 수 있겠고, 아마도 예상컨대 이 작품은 이제 중인계층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창작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징,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소민국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네. 두 화자가 대화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라고 해봤자 A 파트에서 세원이 나오고 B 파트에서 갑민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갑민이 말 그대로 화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기 가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뭐랑 비슷하죠? 송민국이랑 비슷하죠, 그죠? 하면서 야 갑민, 너 갑민인데 군산에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너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잘 버텨봐. 세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길은 있을 거야. 힘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민이 그거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안 해봤겠어? 네가 말한 거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끊어지는 지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됐죠? 자, 가렴주구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의 구조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작품 분석 시작해 볼게요. 지금 중략이 조금 있는데 야, 우리 그냥 원문으로 가자. 원문으로 갑시다. 자, 지금 보조자료에서 갑민가 두 번째 녀석 있지? 첫 번째 녀석은 현대 어역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녀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기준으로 지문 따라오시고 내용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펼쳤죠 다들? 갑민고 두 번째죠. 217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치? 만원사가 길어서 좀 상당히 넘겨야 돼. 잘했습니까? 217 갑민가. 346. 너무 많이 넘겨줬군. 자, 가봅시다. 자,
저기 저 사람아 라고 하면서 먼저 부르고 시작하네. 자, 그냥 미리 집어넣고 시작할게요. 이거는 세번의 말입니다. 세번이 저 사람아 하고 대상을 부르고 있죠. 그치? 그럼 이때 이 저 사람이 바로 누가 될 거냐? 간민이라는 사람이 될 거야. 간민을 부르는 거야. 내 행색 보아하니 군사도방 내로구나. 너 지금 가만히 행색을 보아하니까 군사도방 가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뭘로 내죠? 세금을 돈으로 내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군역이나 신역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 동원 방법이 있었어. 단순히 돈으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쌀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신역, 몸을 쓰는 부역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가져다가 국가에 바치는 일도 있어. 그럼 몸을 바친다는 얘기는 뭘까?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토목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심지어 군대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사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군역을 진 사람이 도망가는 상황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는 거 쉽게 말하자면 자, 요상으로 볼짝시면 배적이 기만 남고 요는 요대 허리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 위쪽을 보면 배적이 깃털만 남아있고 배적삼이라고 하잖아. 옷이지. 근데 옷에 깃털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는 옷이 너덜너덜하다는 뜻일 겁니다. 맞죠? 또 다음 줄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허리 아래쪽은 아까는 허리 위쪽이었잖아. 밑에는 잠뱅이 바지가 노닥노닥 하고 있어요. 그럼 노닥노닥 한다는 얘기는 역시 나풀나풀 거린다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어떤 상태야? 초라한 차림새라는 거지. 너 지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고로 이 구절 허리 위는 이렇게 돼 있고 허리 아래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말을 한 거니까 무슨 법? 대포법도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곱장, 허리가 굽어있는 할머니는 앞서서 가고 있고 전태발이, 저는이란 뜻이야. 다리를 저는, 태발이는 할배란 뜻이라고 번역하면 돼. 다리 저는 할배는 뒤에서 걸어가고 있구나. 십리길을 할래가니 면리 가서 엎쳐디리. 십리길을 하루에 가자고 하니 면리나 가서 엎어지겠느냐. 뭐야,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참고로 여기 갑산이에요. 그죠? 산길을 걸어가는 중인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오케이? 자, 우리 고을에서 어디로 타관 참고로 타도 타관이라고 돼 있지? 다른 도의 다른 고향을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야. 타관 사람이 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천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 지금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는 양반의 피통, 혈통이라고 하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있겠지만 너 딴 데 가봤자 그냥 심부름권이나 천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있겠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라고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만류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원은 군사 도망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맞죠? 아무튼 천인이 되기 상사여든 천민이 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인데 본토 군정 싫다하고 본토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땅에 군정을 싫다고 하고 자네 또한 도망을 가버리면 일국일토 한나라 한 땅에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손가. 네가 아무리 타관으로 가봤자 그 근본을 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참고로 무슨 법? 서리법. 그럼 이건 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뭘 면하지 못하는 건데 네가 부여받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간다고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장면도 밑에 해석이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가든 가난과 학정을 피할 수 없구나. 됐지? 자, 그럼 요 얘기도 마찬가지로 학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가량주구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좋아요. 그러니까 군사 도망가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학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오버스러워. 하지만 네가 딴 데 가봤자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 되는 거지. 체크. 차라리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차라리 다음의 내용은 해법 제시겠지? 내 사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됐어? 네가 살던 곳에 다시 돌아가. 뿌리 박혀서 살아가지고는 7, 8월에 채삼하고 9, 10월에 돈피 잡아. 야, 7, 8월 달이면 채삼하기 좋거든? 9월, 10월 달이면 돈피 구하기 좋거든? 이라고 돼 있는데 각각 무슨 뜻이냐면 채는 채집한다는 얘기지. 3이 뭐야? 3, 3. 오케이? 산삼을 채집하러 가면 되는 거고 10만이 노릇하면 되는 거고 이 돈피라고 하는 건 담비의 모피를 말하는 거야. 담비 어떻게 생긴지 알지? 되게 귀여운 애들. 그치? 옛날부터 이 담비 모피는 어쨌든 그 고급 가죽털로 유명했었죠. 아무튼 담비털을 구해다가 공채 신역 갚은 후에 오케이? 신역을 다 갚아내고 그 남저지 두었다가 그 녀석을 남기라고요. 이 녀석을 잘 구해다가 먼저 신역을 갚고 남는 거는 어떻게 쓰라고?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제. 함흥 북청에 홍원 넓고 큰 들판에서 장사를 돌아들어 가지고는 몰래 매매하라고요. 잠매하라고요. 돈피나 이런 산삼 같은 거를 지금 방금 분명히 나라에 빚을 감다고 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자원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자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자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파는 건 불법 매매지. 그러니까 잠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불법 매매를 해서라도 잘 가서 돈 주고 팔아가지고는 후계 받고 팔아내요. 오케이? 후한 가격을 받고 팔아내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 고쳐 사고. 오케이? 가와 그러니까 집과 농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새로 사들이고 또 가장 진물 장만하여 집에 있는 가장 진물 그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장만해가지고는 부모 처자 보존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문.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장매한 수익으로 좋은 생활을 한번 해보렴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거의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야, 로또를 해. 로또를 하면 억 단위가 생겨. 빌딩을 사란 말이야. 빌딩을 사고 그 간물주가 되는 거지. 최고의 직업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건 거의 똑같은 얘기죠. 자, 이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야, 이 두 개가? 쉬운 일은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좋습니까?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생원의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장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간민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간민은 공간에 있지만 오른쪽에 땡길게요. 자, 간민이 그래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나 봅시다.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생원인지 초관, 보초서는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대 말씀 그만 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자, 그러면 그대 말씀과 이내 말씀을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그대의 말은 뭐였지? 어떻게 하라고요? 타관으로 가지 말고 살던 곳에 머무르라는 얘기잖아. 그럼 생원인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이 두 개는 자연스럽게 대립되는 짝이 되는 거고 이런 대립되는 짝은 뭐가 된다?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 가는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 말 좀 들어봐. 이내 또한 간민이라. 그래, 나 간민 맞아. 나 역시 간민이야. 그런데 이따이서 생장하니 이때이를 모를 소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곳의 일을 모르겠느냐? 또 서리법이네요. 잘한다. 내가 지금 여기를 몰라서 떠나는 거니? 난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내 고향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왜 떠나야겠어? 라면서 말을 시작해. 우리 조상 남중양반 진사급제 연면하여. 우리 조상들은 급제를 해서 잘 나갔었어. 됐어? 잘 나갔었는데 금장 옥피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금장한 그러니까 금으로 겉을 둘러싼 옥패. 패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패찰이라고 하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시종신으로 돌아다니다가 임금님의 곁을 모시는 신하면 분명히 임금님이 믿는 신하가 될 것이고
밀접도가 높은 사람이 되겠지? 자, 그렇게 다니다가 시기인에 참소 입어 전가사변 하온 후에 시기하는 사람이 참소를 해서 전가가 사변을 한 거야. 그래서 전, 모든, 가, 집안이 이사를 하는 거야. 변두리로. 그러면 급제했지만 지금 자, 전가 사변하게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참소 때문에. 그럼 이것이 참소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조상이 이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가사변 때문에 전가사변해서 여기 온 거야. 그래서 국내 극변의 따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국내의 가장 끝에 변두리 지방에서 7, 8대를 살아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7, 8대째를 극변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극도의 변두리. 바로 갑산 지역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었지. 자, 계속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선음 이어하는 일이 읍중구세를 첫째로다. 선음이라고 하는 건 선조의 음덕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음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들 혹시 음서제라는 말 알고 있어? 음서제? 우리 아빠가 고위 관직자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고위 관직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은덕 같이나 선조의 은덕이라고 말을 하지. 어쨌든 선조의 은덕 때문에 하는 일이 뭐라면 읍중의 구실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장원급제 맨날 이어오던 집안이고 임금의 곁에서 보조하던 직종이다 보니까 이전 가서는 어쨌든 높은 관직자가 됐다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그죠? 물론 좌천된 건 사실이지만 지방으로 내려와서도 읍중구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야 읍중구실을 하고 있어요. 따라왔지? 여기까지 스토리 잘 따라오세요. 들어가면은 좌수별감, 나가셔는 풍원 감관. 자, 끝에 무슨 별감이나 감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벼슬명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유사장의 체진하면 체면보와 사양터니. 오케이? 그래서 유사장의까지 나를 자꾸 치려고 해.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전임 국무총리야. 근데 우리 동네에 왔더니 시키는 게 삼통 2반장 시키고 있는 거고 사무소의 소장도 아니야? 동사무소 격리팀 부장을 시키고 있는 거랑 그런 느낌인 거지. 아니 이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맞냐고. 아니잖아.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체면보와 사양터니. 싫어. 안 해. 그래서 들어서 안 해. 내가 이런 걸 내가 무엇하다고 해. 사양했어요.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그 와중에 슬프다고. 애슬프다는 또 밑줄 칠만한 단어가 맞지? 왜? 화제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애슬프대요. 정말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서. 또 이번에는 또 모해를 입은 거야. 그 와중에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 구역에서는 나름대로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또 밀려난 거야. 그래가지고 군수 강정된단 말가, 그렇지? 자, 군수로 강등되었다고. 이제는 결국에는 군수로 강등됐대. 그럼 여기서 군수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최하층민이 됐다는 뜻이야. 뭐예요? 나라에서 야 군대 나와 라고 하면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참고로 작년에도 이렇게 그 군수 일을 하러 갔다가 자기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사로도 등장했었어. 자주 나오는 챕터니까 알아두세요. 자, 결론적으로는 급제하던 출신의 잘 나가던 집안이 읍중구실도 거부하고 결국 군수가 되었구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따라왔어요? 네. 그래요. 내 한 몸이 헐어나니, 그치? 내 한 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니 좌우, 전후, 좌우나 전후에 수다 일가, 수없이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말하는 거겠지. 참고로 이렇게 한 집안이 지금 방금 얘네 집만 온 게 아니었잖아. 전가라고 했었잖아, 그치? 우리 삼촌네, 우리 이모네, 우리 고모네 막 다 온 거야. 지금 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차차 충군 되겠고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요 다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차차 충군이 되고 있대. 그럼 여기서 충군이라고 하는 게 설마 충성스러운 군대겠니? 그런 일은 없겠지. 충군이라고 하는 건 보충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군역을 보충하는 일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런지 좀만 더 볼게. 봐봐. 누대봉사인의 몸은 할 일 없이 매와 있고. 오케이? 자, 내가 이렇게 충분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화자는 누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일을 받들고 있다고.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이고 최고 장남이라고. 내가 이 집안을 이어가야 돼. 됐지? 난 누대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장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 모든 시녀 아니 뭐냐 시름 없은 제 독이는 자취 없이 도망하고. 됐어? 그런데 제 독이는 우리의 핏줄을 물려받은 다른 사람, 쉽게 말하자면 무슨 뜻? 친척이잖아. 얘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왜? 여기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가만히 거기서 앉아있어.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의 모든 건 이거 빗줄 쫙 쳐놔. 그렇지? 그럼 여러 사람의 신역을 한 몸으로 모은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음? 잘 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이 집안의 대장이었는데 좌천당해서 다 같이 내려온 거야. 그치? 801호로 좌천됐어. 원래 11층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런 나중에 서초동학원 말고 저기 메가가 좋다던 소리를 들었어. 이러면서 메가를 한 명, 그렇지? 어디를 한 명, 쏙쏙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결국엔 나라에서는 세금을 얘네 덩어리로 내거든. 너희 원래 지금 7명이잖아, 그렇지? 너 7명이네. 7명 내. 라고 했는데 얘가 도망갔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사람이 예모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한 명 도망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늦으면 내 손해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사람 도망가고 다음 사람 도망가고. 근데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집안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으니까. 됐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도망갔으면 도망간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이 국가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있는 거야? 상관없어. 네가 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혹시 뭐가 되는 거야? 가렴주구가 되는 거 맞지? 배경 지식을 또 하나 둡시다. 이 가렴주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중에 미쳐 날뛰는 것이래요. 좀만 얘기 썰을 좀 물어볼게. 조선 후기야. 매관매직이 성행했다는 건 알고 있지. 자, 이런 식이지. 우리 높으신 분이 있어. 임금 밑에 지존 같은 분이야.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번에 평안도 내가 감사를 가고 싶어. 한 10억 정도 부었어. 부탁드립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래요. 비터 500박스 2박스 정도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 그 정도면 콜 하면서 나를 보내줬어. 자, 난 10억을 부었지. 그럼 내가 부임지에 갔으면 이제부터 좋은 정치를 펼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줄까? 그게 아니지. 뭘 해야 돼? 회수해야지. 20억 뽑아내야지. 됐어? 그럼 신나게 긁어모으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옆 사람이 오호 저기 장사가 좀 되는데 회수율이 200%라고? 저기요 제가 20억 드릴게. 저 좀. 그래? 왔어! 밀어냈어. 자, 20억 들었지? 나는 얼마 뽑아내야 돼? 40억 뽑아내야지.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낮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낮추느냐? 밑에 있는 병졸들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 이렇게 한 가족, 4명이서 이제 한 가족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 아이를 낳아서 새로 아이가 생겼어. 그치?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는 3명을 오래 보존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100일 잔치도 그래서 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치? 예를 들어 100일이나 애가 세상을 떠났잖아? 애가 있었는데 없어요. 분명히 애가 있었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애까지 몫이 돼.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도 니들이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세금을 계속 늘기만 하는 거야. 절대로 줄지 않아. 알겠지? 계속해서 뭔가 작가진 일을 해서 사람들은 세금을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왜 신역을 한 몸에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라인이 따라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미친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모아주니 한 몸 신역은 3냥 5전. 그래서 한 사람당 3냥 5전을 내야 돼. 이거 쉽게 말하자면 한 3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있다고 좀 치자. 그런 건데 돈피 2장 의법이라. 돈피 2장. 그러니까 돈으로 내는 거 말고 돈피도 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담비 가죽도 내가 구해서 내야 돼. 그렇죠? 백성들이 힘들었겠지. 담비 가죽이 자기가 원한다고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닌데 얘들은 가져오래 무조건.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제주도가 그런 거 있었던 거 알지? 제주도는 사람이 죽어도 반드시 전복을 받다 바쳐야만 했어. 얘들아 제주도에 태풍 많이 부는 거 알잖아. 근데 매달 진상품이 올라와야 돼.
그럼 태풍이 불어도 사람들이 나가서 전복 따오다가 그래서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전복 따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되게 슬픈 사실이지만 이게 좀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맞다고 생각해요. 제주도는 해남이 아니라 해녀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여자들이라도 가서 캐와야 했거든. 한 집안당 전복 몇 킬로그램이 정해져 있었다니까? 매달? 그렇다고 뭐 지난달에 캐온 거 지금 보낼 수 있냐? 못 캐잖아. 계속 가서 새로 캐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해녀가 유명해졌다는 것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 제주도에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올해는 제 상품으로 전복을 받지 말도록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할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 가서는 야 전복 계속해. 딴 데 팔면 되잖아. 그치? 이런 가렴주구가 횡행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이거 웃을 일이 절대 아니야. 미친 세상이네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동피 2장까지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봐봐 12인명 없는 곳을 합쳐보면 46냥 됐어? 12명이 사라졌어 이미 12명 분을 나는 플러스해서 보충해서 내야 된다고요 됐죠? 미치겠네 그렇죠? 1인분 내는 것도 힘들 텐데 12명분 내야 되는데 총 13명분 내야 되겠지? 연부연의 마타문이 석숭인들 당하소냐 연부연 부는 회복할 복 다시 부 이거 알지 그치? 매년마다 연이 돌아올 때마다 매년 마타문이 계속 물어내니 와 놀라운 사실은 버텨내고 있어 아직까지 그치? 버텨내고 있으면서 그거를 석숭인 줄 당하소냐? 자 석숭 나왔죠? 이거는 뭐가 된 거냐? 고사 인용된 겁니다 석숭은 중국의 유명한 부자 참고로 이 구절을 요즘 말로 바꿔보자면 만수르인들 당내랴라고 번역하면 돼 똑같은 말이야 계속 약간 농사 전폐하고 채삼하려 입산하여 자 그래서 농사를 내가 원래 약간 지었고 나도 나름대로 땅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그치? 어쨌든 양반이잖아 아무리 내가 물러나서도 양반은 양반이야 돈은 처음엔 조금 있었어 그치? 강남은 아니더라도 강북에 빌딩 하나 정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농사를 폐해버렸어요 왜? 이제 자본이 다 떨어졌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거야? 자 이거를 그냥 A 표지상 이렇게 쓸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거 채삼하러 가는 거지 아 그래 나도 채삼하러 가보자 산삼을 채집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갔습니다 입산을 해서 허황령 보태산 명은 높은 봉우리 산은 산인 건 알지? 여기저기 넘어다니며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개잎이 날 속인다 인삼싹은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오갈피, 가시오갈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자 그런 것들을 이파리만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왜? 그 인삼에 나는 그 뭐지? 풀이랑 이 꼭다기 올라오는 거랑 되게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할 일 없이 공반하여 8, 9월에 고추바람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들어있지? 이제 슬슬 오케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참고로 여기서 공반이라고 돼 있지?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반되었어 빈손으로 반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 채삼이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뭐라고 가야 돼? 돈피 보러 가야겠지 날이 쌀쌀해졌으니까 아무튼 그런 바람을 맞고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하려 하고 이번에는 돈피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뭐야 지금 이 구절은 아까 생원의 말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겠지 그치? 야 네가 이거 하라고 해봤잖아 내가 해봤어 한 달 내내 산 타봤는데 안 나오던데 왜냐 산삼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거면 귀한 게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동네 슈피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 틀림이 높을 리가 없이 나 이번 주에 또 못 샀어요 지난주에도 사겠다고 욕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추첨 실패했습니다 그 이마트에서 기계를 2,400대 들여왔대요 그래도 당첨되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지 40만 명? 40만 공식적 집계는 아니야 근데 그 관련자의 썰에 따르자면 나도 인터넷에서 본 거야 한 40만 명 정도 응모했대요 야 40만 명 중에서 2,400대면 도대체 확률이 몇 개? 거의 고시 레벨인가? 이 정도면? 고시 레벨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대입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입보다 더 어려운 거지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렇지? 아무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의 오기를 발동시키나 봐 이게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내가 이 정도까지 간절한 줄 몰랐거든? 나도 어느 순간 와이프가 옆에서 게임 막 하고 있으면은 나도 조개 팔고 싶다 그러면 막 옆에서 무서워 이 사람 옆에서 못하겠다고 이제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나도 조개 팔고 싶다고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그래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돈피를 구하러 갑니다. 아, 다음 얘기는 더 슬퍼요. 가봅시다. 화려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분계강 하나 내려가서, 오케이? 백두산을 등에 지고 그 강 아래로 내려가서 사리 꺾어 누대 치고 이깔나무 우등 놓고, 그래서 쌀이나무를 꺾어서 대를 만들고 이깔나무를 우등 무덕불을 놓아서 하나님께 축수하며 산신님께 발언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돈피를 구할 땐 내가 앞에 3을 구할 때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렇지? 이번에는 신령님께 축원까지 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간절하면 별짓은 다 하잖아, 그렇지? 이게 과학적이든 그렇지 않든 치상까지 드리고 있는 거야. 제발 잡게 해주세요. 한 300마리 정도만 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지? 자, 제발 잡게 해달라고 발언을 해서 물채출을 갖춰걷고 사망일기 원망하되, 오케이? 물과 채와 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쨌든 사냥도구라고만 생각하자. 사냥도구를 해놓고 사망일기. 야, 이 사망이 그 사망이겠니 설마? 그치? 내가 담비를 잡느라 바빠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되길. 그러니까 그건 뭐야? 많이 잡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겠지. 오케이? 많이 잡는 상황이 되기를 원망. 바라고 또 바라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이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말을 조금 조심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언급만 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그래서 잠깐만, 여기 뒤에 보면 아예 사망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까지 그냥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볼까? 자,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해서 주의. 사망은 이윤이 많아지기를 원망 바라고 바란다. 요거 좀 따로 정리해놔. 해석의 유의점 장면들은 어쨌든 너희들을 골 때리게 만들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들이니까 체크 좀 해주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망일기를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불급 부족한지 사망실이 아니 붙네. 사망이 아까 뭐라고요? 돈 많이 붙는 재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 재수가 나한테 붙지를 않아. 됐어? 실패. 안 되는 거야. 안 돼. 실패. 이거는 아니 붙네라고 쓸게요. 나한테 그 운수가 달라붙지 않는다고요. 됐죠?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너희들 수능 특강 지문이 딱 여기서 끝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킹 하나만 해주세요. 수능 특강의 중력 지점이 시작되는 거군요. 여기부터. 됐죠?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얘기를 좀 보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님 부르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문 한번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만약에 이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런 중력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건 알고 있죠.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해석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이 잘 참이라.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삼지연, 그러니까 이 삼지연이 되게 유명한 명소입니다. 명소가 지금 고요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얼어붙어 있는 거고 겨울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 상태야. 추워지고 있어. 그래서 입동 지는 3일 후에 일야설이 사무도니 입동 지난 3일 후에 일야 한밤 내내 설 눈이 온 거지. 그래서 대자 깊이 하마 넘어. 자, 대자라고 하는 게 5자라는 뜻이거든. 5자면 몇 센치일까? 얘들아, 한자가 몇 센치? 30cm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 그러면 3, 55니까 1m 50 쌓인 거야 지금 눈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말 됩니다. 선생님이 저기 북쪽 지방에 있어 보니까 여기 이북 말고요. 거기 말고요. 우리나라 최북단 지방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 있어 보니까 이게 허황된 말은 아니로구나 걸 새로 느꼈어.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존재는 하는구나. 어떻게 눈이 이렇게 쌓임? 하면서 쉬지 않고 눈치였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는 이제 그 도로 절벽에다가 눈을 계속 쓰잖아. 계속 쓸다 보면 한쪽에 계속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옆에 대충 쌓아놓거든. 쌓아놓고 나면 그 위에 또 눈 쌓아서 또 덮어놓고 또 눈 쌓아서 덮어놓고 하잖아. 그럼 나중에 터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되면 이제 이걸 넘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되잖아. 넘기는 게 더 힘들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또 가서 그 곡괭이 들고 파는 작업을 해요. 계속 작업의 연속이에요. 그걸 파서 부셔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럼 또 다시 그 위에 쌓고
그렇게 겨울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보내고 나면 이제 또 여름이 와요. 봄 따윈 가을 따윈 없습니다. 그냥 여름이에요. 그럼 이제 또 뭐 해야 되니? 제초 작업해야죠. 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름엔 별로 안 덥죠. 안 더울 것 같지? 가봐. 아주 그냥 행복해 죽어. 이번에 올해부터인가? 그 올해부터냐? 군대 1년 6개월을 확 정확하게 딱 잘라서 줄어드는 거? 그래요? 이번에 바꾼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갈 수 있으면 같이 마이크 카메라 켜놓고 할 말은 아닌데 건강하게만 다녀오십시오. 다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최선. 보면 이제 가서 허리 다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뜬금없이 사고로 의가사 전역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건강하게 제대로 하는 게 최선이구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선생님만 해도 지금 몸에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애교지 솔직히 말하자면 난 처음으로 내 뼈와 근육도 볼 수 있었고 거기서 아 이게 오오 이러면서 칼로 이렇게 여러분들 분홍 나이프 있잖아. 분홍 나이프 확 긁어버렸거든. 그래서 여기가 쫙 나갔었어.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선생님 GOP 있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못 받아요. 못 받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 그래서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지대장이 산 2개 타고 넘어와서 선생님한테 왔어. 선생님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거 피가 여기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처음 보더니 꼬매려고 하는데 이게 피가 계속 나잖아. 그러니까 꼬맬 수가 없대 지금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지대로 내려가지. 지대라고 하는 건 이제 밑에 있는 의원 시설이 있는 페바라고 하지. 그 밑에 시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잤어. 그러니까 누워서 관물대 위에다 내 손을 묶어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분장 싸고요. 당연히 거기는 GOP이기 때문에 어쨌든 움직일 때 수류탄이랑 이런 것들 다 챙겨야 돼. 총이랑 다 분장 싸가지고 분장 싸고 요 상태로 산 타고 한 2시간 내려가면 돼. 산 타고 2시간 내려가서 앉아가지고 딱 손을 주면서 자 꼬매야 되는데 이제 피가 멎었는지 보더니 멎었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대 내려갔으니까 지대장은 또 딴 데 간다고 하고 이제 어떤 상병이 와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보더니 꼬매야 됩니까 하면서 소독 막 하고 겁내 아파. 그래서 소독 막 하고 이제 그래도 마취는 해주겠대. 고맙지. 센서 구매하는 거보다 낫잖아. 그래서 마취 통통통 한 마취를 6방 정도 요만큼씩 넣더라고요. 감각이 되게 재밌어. 내 손이 돌이 된 것 같아.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톡톡 건드려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고.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괜찮은 건가? 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상병이 처음에 첫 바느질을 코를 한 코 꿰고 두 번째 코까지 딱 꿰는데 그 뒤에 있는 이등병 하나 불러. 야, 누구? 그러니까 이병 뚝뚝뚝 꼬매. 이등병인데? 그래서 꼬매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꼬맬 때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게 상식이지, 그치? 근데 선생님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딱히 뭐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고 해서 그냥 일단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상병이 이제 밖에 있다가 다시 더벅더벅 들어왔어. 그리고 선생님 꼬매는 거 보더니 뒷통수를 빡! 이러면 병신 새끼 나와. 다시 풀어! 뭐야? 내가 교보제야? 하면서 풀러가지고 또 다시 꼬매. 그래가지고 또 이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웃겼어. 얘는 또 언제 또 리프팅이 됐냐? 아무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지금 이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 레벨이잖아. 근데 진짜 크게 다치면 위험하니까 선생님 나중에 이제 말년 때 컴퓨터 쓸 줄 알고 대학교 나온 사람을 차출해 갔었거든 군대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컴퓨터를 쓸 줄 알고 대학교를 갔었어. 놀랍게도 우리 부대 안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총 3명밖에 없었거든. 몇 명? 선생님 중대급이었으니까 25, 30, 45, 한 100명 정도? 응.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대학 나온 사람 차출해가지고 행정병을 시키는 건 시키고 인사병을 시키는데 이제 리부트님이 인사병을 시키는데 인사병이 이제 아침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침 점검해가지고 이제 인원 몇 명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이 미쳤어. 계속 사과만큼은 계속 뜨고 있어. 그만하라고? 얘들아 아이디어가 미쳤어. 잠깐만. 아무튼 썰도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보고를 올리고 나면 또 본부에서도 지령이 내려오거든. 그럼 1회 보고나 뭐지? 사건 사고 보고가 있어. 그 사건 사고를 보면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특히 죽는 사고보다 더 많았던 건 뭐냐면 발목 절단 사고가 되게 많아. 발목 절단. 왜겠니? 치료. 치료를 왜 밟을까? 아니 멀쩡하게 있는데 치료를 왜 밟냐?
에이. 사병보다 간부 사고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 선생님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선생님 GOP 했잖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GOP 지역은 어쨌든 산봉우리를 타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거든. 그리고 산봉우리 길이야. 그럼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칠한 부분들은 전부 다 지뢰 밭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지도를 펼쳐가지고 예쁘게 심어놓은 게 아니라 비행기로 가면서 6.25 때요. 뿌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딘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공병들이 이렇게 길을 뚫어놓으면 우리는 그 길만 가는 거야. 근데 옆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요 느낌이 온다든가, 이제 강력한 도라지 향, 그다음에 칡 이런 것들이 냄새가 겁냈어. 완전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런 애랑 급이 달라. 니들 도라지 또 군대 얘기라고 오버갔지. 도라지 허벅지 같은 도라지 본 적 없지? 난 벌써 처음 봤어. 이게요? 이게 말입니까? 정확히 그다시 이게 말입니까? 도라지래. 무슨 도라지가 이렇게 생겼어? 도라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개념은 없었잖아, 너희들. 도라지라고 해서 이거 들고 가더라고. 미친놈네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가져가 이제 술 담그고 하면 맛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맨날 밥 먹듯이 거기를 지나다니니까 익숙한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익숙한 데서 항상 사고가 발생하니까 조심해야 돼. 아이고야, 얘는 켜질 생각을 안 하는데? 잠깐만요. 얘도 슬슬 교체를 할 때가 된 건가? 아니,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래? 잠깐만, 선생님 가서 자료 한 번만 더 볼게. 일단 자료를 해야겠다. 또 사과 많구네. 없어졌다. 일단 이걸 하자. 선생님도 간민가를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가 어디니? 어디야, 어디? 오케이. 이랴설이 사무돈이 여기부터네. 오케이, 가봅시다. 아무튼 눈 얘기가 되겠구나. 눈 얘기가 군대 얘기로 빠졌구나. 자,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대자 깊이 하마 넘어 4~5보를 못 옮길래, 그쵸? 아니, 눈이 이따위로 쌓였는데 4~5걸음이 쉽게 걸어지겠어? 못 걸어. 그래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봐봐. 양진하고 의박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작품 화제가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담피구하러 왔어요. 그죠? 돈피구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 눈이 왔고요. 오케이? 그리고 양진했어요. 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경만 시켜야지 진이죠. 신량은 진, 다 떨어졌고요. 의든 박해요. 오상태 아까 맨 처음에 많이 썼지, 그지? 오상태는 엉망진창이라 앞에 근심 다 떨치고 목숨 살려 욕심하여, 그치?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앞에 근심은 다 떨치고 목숨 살려 욕심한다고 되어 있지. 그래서 욕심이 바뀌었대요. 근데 지금 잘 봐.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종류가 좀 다른 거지. 똑같은 마음먹음인데 앞에 있는 근심은 뭐예요? 뭘 구하야겠다. 돈, 피를 구하려고 하는 어떤 생존의 목적이지. 사회적 생존의 목적이야. 근데 이쪽은 뭐예요? 아예 생존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 이제 죽게 생겼음 지금 이거. 산속에 갇혔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지사위한 길을 허여 죽을 힘을 다해서 길을 헤치고 나와 인가처를 찾아와니. 오케이? 오, 다행이야. 인가처를 찾아왔어. 그래서 인가를 찾아왔는데 다행히 사람이 사는 집이 있나봐. 검천거리 천목이라 검천거리의 첫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개초명이 이윽가고. 그래서 초명, 개가 오는 거잖아. 개명.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인가 적적 한잠일래. 인가는 고요하고 아직 한 잠, 큰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계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비 백산 반주검이 언불출구 넘어지니. 오케이? 혼비백산은 산 반송장 상태로 사정도 얘기 못하고 엎어진 거야. 마치 왜 마라톤 전쟁 같은 상태 있잖아. 42.195km를 뛰어와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목숨을 다하기 직전에 겨우 도착한 거네. 넘어서니 더운 구돌 아랫목에 송장같이 누웠다가, 됐죠? 난 거의 산송장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송장처럼
무슨 소리야?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장처럼 누워있다가 인사수습 하온 후에 두 팔끝을 굽어보니 자 이제 정신을 차렸어. 살아남았어. 근데 발끝을 굽어보니 10가락이 간데 없네. 발가락이 동상 때문에 절단돼 버린 거야. 네, 그죠? 참고로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직 또 남았습니다. 간신조리 생명하여 간신히 조리를 해서 생명 목숨을 살려서 쇠에게 실려 돌아오니 소에게 실려서 돌아온 거야.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80당년 우리 노모 마두나와 읽던 말씀 80세 우리 어머니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귀환을 했어요. 80세 노모인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 살아왔다 내 자식아 사망 없이 돌아온들 모든 신역 걱정하랴. 그렇지? 아이고 살아왔구나 내 자식아 사망 없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신역 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신역 걱정이 없겠다고?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막 풀어나가는 그런 쪽은 아니야. 신약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쨌든 살아온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다음 일은 그 다음 생각하자는 차원이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어?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살아와줘서 고맙다 그 말하고 계신 거지. 아이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신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만큼 신역의 고통이 심했다는 얘기지. 신역이 아까 뭐라고 했어? 몸으로 갖다 바치는 부역이잖아. 몸으로 바치는 세금. 됐나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가렴 주구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봤던 어디 가니? 오케이. 여러 사람의 신역. 요 신역 장면과 요 신역 장면을 서로 묶어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쵸? 두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때의 신역은 다른 사람의 신역을 맞는 거고 요때의 신역은 나의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전 민족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어쨌든 전토 가장 진매하여 논밭하고 살림을 다할 진짜예요. 싹 다 팔아버렸어.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우리 아들도 이제 다리 병신이야. 이제 제대로 못 걸어. 오케이? 그러니까 다 팔아버려. 하고 46냥 돈을 가지고 됐어? 46냥 돈을 만들어가지고 파기소 찾아가니 파기소 밑에 써져 있죠? 오케이? 신체 검사소야. 중군 파총 호령하되 중군 파총이라는 사람이 호령을 하길 우리 사도가 분부하시길 내의 각 초군 대신 자 우리네 지역에 초군이라고 하는 건 100명 단위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야. 한 초의 대신 제 신역 모든 신역을 돈피 외에는 받지 말라라고 말하셨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신역 그 와중에 또 신역 갚으러 간 거야. 그치? 또 신역 갚아야 돼. 이 썩을 놈의 신역을 계속 갚아야 되는 거야. 매년마다 생기는. 그래서 신역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피로만 받겠대요. 지금 이제 신역을 내긴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면 죽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신역을 내니까 저 사람 다 팔아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갖다 바치려고 했더니 야 돈피로 가져 라고 하는 거야. 썩을 놈들. 그치? 돈피값이 올랐나 보지. 느낌 와? 이런 식으로도 어쨌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죠? 예전에는 돈피를 뭐 한 장에 1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지금 한 장에 30만 원 됐다, 20만 원 됐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돈피로 받기로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가렴 주구시 또 가렴 주구잖아. 그렇지? 당시 어떤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령 여차 지엄하니 관가의 명령이 여차하여 이와 같아서 지극히 엄하니 할 일 없어 되하났다. 할 일 없어서 퇴했다고요. 돌아 나왔다고요. 자 그럼 뭘 해야 돼? 돈피를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야. 갑니다. 돈 가지고 물러나와 원정지어 발관하니. 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원정을 지었어요. 자 물론 이건 A라고 할게요. 편의상 A 원정을 지었어요. 이거는 요즘으로 번역해줄까? 국민 신문고를 울렸습니다. 제가 돈피 구하려다가 발가락 10개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또 돈피를 가져오래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글이 쓰여있겠죠. 그럼 참고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된다면 그럼 이 글 안에 쓰여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
지금까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가 만들어질 거야. 자, 그를 발괄 하소연을 했더니 물위 번소 제사하고 번잡한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고 당교 채산어와 성어같이 재촉하니 군노장교평에서 다소 깊이 재촉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했더니 물위 번소래요. 야, 소장 날리지 말라고 번거롭게. 이 새끼야, 지금 누가 여기서 소장을 날리고 있으래. 가서 빨리 돈피나고 해와. 오히려 재촉만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가서 구해와 하고 재촉을 하니 노부모 원행치장 8승 내필 두었더니, 자, 노부모의 먼 길 행장, 뭔 소리예요? 이제 돈피를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로. 돈피를 구하기 위해서 짐을 쌌는데 8승과 내필 정도를 준비를 했어. 그래서 8냥돈을 빌어받고, 이 와중에 또 돈 빌리러 가야, 돈을 빌려가야 돼. 왜? 지금 물건값을 치르고 뭐 행장을 딱 뿌리고 또 여행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 나 이거 원래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 내려고 했는데 이 돈을 써버리면 세금을 못 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돈 빌려다가 여행 자금을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팔다가 채워 내니 50여 년이 됐어. 자, 삼수 각진 두루 돌아. 그래서 삼수 지역에 삼수갑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26장에 돈피산이 12월이 장근이라. 그렇지?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과 돈피를 26장 구해왔어요.